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용직 할머니와 주유소 청년입니다. 작은 시골 주유소에서 일하는 청년 강민석과 매일 같은 시간 찾아오는 허름한 작업복의 할머니. 그들의 만남은 평범해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평범한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인연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안히 귀 기울여 주세요. 해질녘 붉은 노을이 주유소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다. 시골의 작은 도로변, 가끔씩 지나가는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이곳에서 강민석은 오늘도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22살,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란 그는 특별한 꿈이랄 건 없었지만 언젠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이 작은 주유소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낡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시계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었으니까. 기름만 원어치만 넣어주겠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이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허름한 작업복, 검게 그을린 손, 그리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는 할머니. 매일 같은 시간,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를 찾는 이 할머니를 그는 일용직 할머니라고 불렀다. 어디서 일하는지는 몰라도 몸을 쓰는 힘든 일을 하는 게 분명했다. 구부정한 허리를 꾸역꾸역 펴며 주유소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에서 하루의 고단함이 그대로 전해졌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서비스로 워셔액도 좀 채워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그럴 것까진 없는데. 그래도 고맙구나. 늘 같은 대화. 하지만 그 짧은 몇 마디가 민석에겐 특별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이 짧은 대화가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워주곤 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주유소의 형광등 불빛 아래 술에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야, 알바생. 주유소 기름값이나 제대로 받아라. 거친 목소리. 민석이 돌아보자 술에 취한 손님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빈정거리듯 말했다. 이 나이에 아직도 공사판 뛰는 거야? 참 고생 많으시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히려 죄송하다는 등 몸을 움츠리는 모습에 민석의 가슴이 아팠다. 민석의 손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하게 말했다. 손님, 주유 마치셨으면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술 취한 남자는 한동안 민석을 노려보더니 툭 어깨를 치고는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민석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괜찮으신지 물었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그런 일은 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민석을 위로했다. 그날 밤 민석은 유난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곳에서 할머니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무시당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며칠 후 주유소로 들어선 고급 승용차 한 대. 문이 열리더니 낯익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할머니가 차에서 내렸다. 민석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의 할머니. 그러나 그 미소만은 똑같았다. 만 원어치만 넣어주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민석은 그제야 현실임을 깨달았다. 말은 똑같았지만 이번엔
고급 승용차의 탱크에 기름을 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다. 민석은 주유건을 들고 서서 고급 승용차 앞에 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어린 시절 허름한 단칸방에서 민석을 키워주신 친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생활은 넉넉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손길만큼은 언제나 따뜻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기다리고 있던 밥 한 공기, 비록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기운 옷, 그리고 할머니 품에서 느껴지던 그 특유의 체온. 그 모든 것이 민석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 주유소 캐노피에 부딪혀 울리는 소리가 주변을 채웠다. 민석은 천천히 승용차에 기름을 넣으며 할머니를 흘낏 바라보았다. 작업복을 입은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같았다. 온화하고 따뜻한, 마치 오래된 책처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눈빛. 놀라셨죠?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석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주유소 처마 아래로 걸어왔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매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씨 가진 젊은이가 드물지.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일었다. 왜 할머니는 매일 작업복을 입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걸까? 왜 갑자기 이런 고급차를 타고 나타난 걸까? 할머니는 마치 민석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 지었다. 묻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 때문에 곤란한 일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나를 어떻게 감싸줬는지 잊지 않았어. 그 말에 민석은 어릴 적 자신의 할머니가 떠올랐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를 놀릴 때마다 민석은 항상 할머니를 감싸 안았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꾸부정한 허리로 학교에 오셨지만 민석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었다. 내가 왜 그런 모습으로 다녔는지 궁금하지? 할머니가 물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스며들었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찾던 건 바로 너 같은 사람이었어. 민석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에 다시 잠겼다. 할머니가 병석에 누웠을 때 어린 민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뿐이었다. 그때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주유가 끝나고 민석은 할머니에게 영수증을 건넸다. 할머니는 영수증을 받으며 민석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길에서 민석은 어릴 적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내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와보겠니? 이야기 나눌 게 있어. 할머니의 제안에 민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떠나간 후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자신이 왜 이 작은 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고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다.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사진을 보았다. 낡은 사진 속에서도 할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오늘 만난 그 할머니의 미소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민석은 문득 궁금해졌다. 내일 그 할머니의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달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민석은 내일의 만남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다. 어쩌면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음 날 저녁 해가 할머니의 집 근처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정원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민석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할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마음속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다. 그는 어제 할머니가 적어준 주소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곳. 그곳에 할머니의 집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일용직 할머니라 생각했던 그분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집에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석은 정원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된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발견했다. 어제 주유소에 찾아왔던 바로 그 차였다. 그제야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실감했다. 대문 쪽에서 들려온 소리에 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정원이 시야에 들어왔다.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 조각처럼 다듬어진 관목들, 그리고 그 사이로 놓인 돌길.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 현관까지 이어진 돌길을 따라 걸어가던 민석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먼지 묻은 작업복 대신 차분한 색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할머니였다. 손에는 오래된 장갑이 아닌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표정에서는 당당함과 위엄이 느껴졌다.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그저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때 민석의 등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이 집에 뭐 하러 왔냐? 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다. 술 냄새가 훅 끼쳤다. 마을에서 악명이 높은 최태수였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45의 나이지만 폭음과 거친 생활로 인해 훨씬 늙어 보였다. 최태수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뛰었지만 일이 끊길 때마다 술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가 술에 취하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돈이 생기면 술집으로 가고 돈이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빌붙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담장 밖에서 민석을 발견한 것이었다. 최태수는 민석을 툭 치고 비틀거리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어깨가 담장에 부딪히며 흔들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할머니를 힐끔거리더니 입꼬리를 빗둘게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어이, 할망구. 아니, 이 집 주인이 당신이라고. 믿기지가 않네. 그 말에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상과 달리 태연하게 최태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묘한 관찰력이 깃들어 있었다. 아니면 혹시 어디서 돈 좀 주웠나? 매일 공사판에서 보이더니 최태수의 말에 정원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노을빛이 점점 짙어지며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 아래 서 있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고 최태수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짓으로 그를 말렸다. 최태수는 코웃음을 치며 계속 떠들었다. 하긴 공사판에서 늙은 몸으로 돈 모아서 뭐 하겠어. 에이, 뭐 아무튼 축하해요. 이런 고급 집에 사는 게. 그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정원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석은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아는 그 할머니가 아니라면.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기운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정원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민석도 그 변화를 느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최태수는 비틀거리던 몸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취기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다. 뭐야, 이 할망구가 갑자기. 할머니는 천천히 최태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공사판에서 보던 구부정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 곧게 편 허리, 당당한 눈빛, 그리고 위험 있는 표정.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내가 오늘 무시한 사람이 너한테 돈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할머니의 말에 최태수의 눈이 커졌다. 취기가 다소 가신 듯 그는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고급 정장, 비싸 보이는 가방,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제야 그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문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전문적인 기품이 느껴졌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경호하는 사람들 같았다. 최태수는 얼떨떨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신 듯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민석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편안했다.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정원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노을빛 아래 서 있는 그녀는 더 이상 일용직 할머니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할머니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민석은 숨을 죽이며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석은 숨을 삼켰다. 할머니 집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긴장감이 역력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조롱하며 비웃던 최태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취기 어린 오만함이 서서히 걷히고 불안과 혼란이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공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월의 지혜와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그 눈빛만으로도 정원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석은 그 기운을 고스란히 느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최태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눈의 불안감이 서서히 번져갔다. 목울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뭐야.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당당함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검은색 승용차와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을 오가다 멈췄다.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 자신이 무시하던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 순간 최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얼굴에 짙게 깔렸던 붉은 취기가 서서히 창백함으로 바뀌어 갔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정원의 모든 공간을 채웠다. 내가 오늘 무시한 사람이 너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 말에 최태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묻어났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한 억지스러운 자신감이었다. 뭐라는 거야? 지금 나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억지스러운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 짧은 호흡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곧장 할머니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그의 자세와 표정에서 존경심이 물씬 풍겼다. 회장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공기 중에 울렸다. 그 두 글자가 정원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마치 진실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강민석의 심장은 크게 뛰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동안 자신이 대했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그리고 최태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취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공포와 당혹감만이 가득했다. 뭐라고. 그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진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잠깐만. 이게 무슨. 당신이?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오직 사실만을 전하는 차분함뿐이었다. 나는 이 마을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의 대표다. 강민석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그동안 매일같이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기업의 회장이라니.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 그 깊이가 이제야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가장 당황한 건 최태수였다. 그는 마치 얼음이 된 듯 잠시 굳어 있다가 갑자기 깨달은 듯 뒷걸음질을 치며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니. 저는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떨렸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그 차분한 눈빛. 그래서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원의 모든 공간을 채웠다.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최태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목울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목소리를 짜내려 애썼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의 목소리는 비참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그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간절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아온 지혜로운 눈빛. 너는 내가 가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그 말에 최태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이 그의 표정에 번졌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수행원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최태수 씨를 이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제외하세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최태수는 두 눈을 부릅뜨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회장님, 제발,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는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애원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다져진 원칙이 담겨 있었다.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자는 언젠가 자신이 무시당하게 된다.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왔던 진리처럼 깊이 울렸다. 정원의 공기마저 그 진리를 느끼는 듯했다. 최태수는 결국 쓰러질 듯한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강민석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목격하고 있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 교훈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게 배워온 것이었지만 오늘 밤 더욱 선명하게 그의 가슴에 새겨졌다. 민석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다. 그녀는 이제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따뜻함과 어떤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한동안 할머니의 정원에는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최태수가 떠난 후 강민석은 한참 동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깨달음이 어려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매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이유. 남들처럼 화려한 차림이 아니라 노동자의 모습으로 일했던 이유. 그녀는 단순히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직접 땀 흘리며 현장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으니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마치 흐릿한 렌즈로 보던 세상이 선명해지는 순간 같았다. 할머니의 눈빛에 담겨 있던 깊은 통찰력,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던 지혜, 그리고 그녀가 모든 사람을 대하던 그 태도. 이제야 그 의미가 온전히 다가왔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 놀랐겠구나. 민석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편안함도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답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안다. 난 그게 참 고맙더라. 할머니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할머니를 얼마나 편견 없이 대했는지 깨달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초라한 일용직 노동자로 봤겠지만 그는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로 대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는 늘 존중했다.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꿔 놓게 될 줄은 몰랐다. 정원 너머로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해는 완전히 저물고 밤의 어둠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만히 멀리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평생 살아오며 얻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난 항상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삶의 진리를 찾아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 그녀의 말은 민석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허리로 일하셨지만 그 분의 가슴 속에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있었다. 겉모습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면의 풍요로움. 강민석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현장에서 직접 일하신 거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온 것처럼. 그래야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 그리고 그녀는 민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투명했다. 민석아,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그 질문에 민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었다. 대학의 꿈은 할머니의 죽음과 함께 접어두었고 그 이후로는 그저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질문은 마치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다. 그 문 너머에는 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녀의 손길은 정교했고 우아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 같았다. 이건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내 작은 보답이다. 민석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민석의 가슴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부담 가지지 마라. 그냥 내가 새로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야. 민석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한 장의 명함과 유학 지원서였다.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다. 민석의 손이 떨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다. 이건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할머니는 차분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해외 건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다. 넌 충분히 그 자격이 된다. 민석은 두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 놀라움과 함께 어렴풋한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제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넌 늘 진심을 다하는 아이였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내 역할이지. 그 순간 강민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꿈과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시골 마을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처럼 주유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민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저문 자리에는 어느새 반짝이는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 별빛은 마치 그에게 길을 보여주는 등대 같았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올려다보던 별. 그때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저 별들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보여주는 거란다.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되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기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기로.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잘 선택했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그날 이후 강민석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던 삶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가 향한 곳은 새로운 꿈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었다. 할머니가 보여준 가능성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모든 일을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민석과 할머니의 관계를 통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만남들이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마음의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오디오북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